안녕하세요. 타임캡슐 투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 기간 주식 거래를 해오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달았던 것들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고, 또 아직 경험이 부족하시다면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내용들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 투자 원칙을 트레이딩에 적용하지 마라. 제가 주식을 처음 공부를 할 때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왜 혼란스러웠냐면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책도 많고 막 유튜브도 많고 막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걸 사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 걸 사라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가치 투자가 정답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단타가 정답이라 그러고, 사람마다 하는 말이 전부 다 달라요. 당연히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잘 모르니까 그냥 온갖 좋아 보이는 원칙들 이런 거 다 갖다가 다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크게 실수했던 게, 내가 투자를 할 건지 트레이딩을 할 건지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트레이딩에 유용한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반대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투자에 필요한 지식들을 적용을 하니까 당연히 결과가 안 좋았겠죠. 이 투자와 트레이딩은 엄연히 다른 비즈니스예요. 같은 주식을 거래를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짓는 농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쌀을 잘 키워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 쌀을 사서 유통시키는 유통업자들, 상인은 그 쌀을 키우는 것보다는 유통하는 그런 관련 기술들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농부가 되려면 농부의 조언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게 맞고, 상인이 되려면 상인의 조언을 듣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부가 될 건지 상인이 될 건지 그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것저것 다 잡탕으로 다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반드시 자신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걸 명확히 이해하시고 그거에 맞는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 아니, 주식하는데 무슨 사업 계획서냐,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실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식 트레이딩, 주식 거래, 이것도 분명 돈을 버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비유를 해서 자신이 어떤 자영업 가게를 운영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비즈니스의 시작은 자신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수익은 어떻게 낼 건지 이런 거를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거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 주식 거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언제 사고 어떻게 팔지, 자금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둬야 됩니다. 막연하게 하는 거래는 도박이랑 다를 바가 없겠죠. 단적인 예로 음식점을 차릴 건데 막연하게 이 음식이 팔리겠지 하면서 아무 음식이나 만드는 음식이 잘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주식 거래도 이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뇌동매매는 도둑질이다. 뇌동매매는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종목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충동적으로 매수하는 걸 뇌동매매라고 하죠. 준비되지 않은 거래는요, 내게 아니에요. 내 종목이 아닌 거예요. 내게 아닌데 남들이 먹으니까 따라가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엄밀히 말하면 절도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도둑질이 한두 번 성공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도둑질이 반복되면 결국 잡히게 되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되지 않은 거래, 내게 아닌 종목 보내주세요. 뇌동매매를 해서 1%를 얻으면 결국에 10%를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손실을 인정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이 남은 반찬이 아까워서 재사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당장은 그 아낀 음식만큼 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 음식점이 장기적으로 잘 될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은 티가 안 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손실을 끊어내는 게 아까워서 한두 번 계속 원칙 없는 물타기를 하다가 나중에 큰 손실로 다시 돌아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사고로 보지 말고 크게 보셔야 됩니다. 내어줄 건 내어주는 게 맞아요. 내어줄 때 내어주더라도 나중에 더 크게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인정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종목을 다 거래하려고 하지 마라. 제가 예전에는요, 정말 시장의 모든 종목을 다 보려고 했어요. 정말 뭐가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다 찾아서 보고, 이 종목이 움직이면 이 종목도 보고, 저 종목이 움직이면 저 종목도 보고,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는데요, 결국에 다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자신이 잘 아는 구간, 잘 하는 매매, 그거 하나만 일단 완벽하게 준비를 하세요.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막 된장찌개도 팔고 김치찌개도 팔고 김밥도 팔고 이러면 그 가게가 잘 될까요? 장사가 잘 되는 맛집들은 모든 메뉴를 다 잘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그 가게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다 있잖아요. 이 거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모든 매매, 모든 거래,
모든 기법, 모든 종목, 그거를 모두 다 하려고 하면 욕심입니다. 일단 하나라도 완벽하게 연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걸 익혀도 늦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고래들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주식시장은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모니터 앞에서 거래를 하고 있지만 그 모니터 뒤에 우리의 상대가 그 월가의 슈퍼컴퓨터들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 큰 자금들이 이길 만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런 엄청난 고래들이 있는 곳에서 힘들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이들과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고래들이 없는 시장을 찾는 게 오히려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호구들이 많은 곳은 먹을 게 많겠죠. 그러면 어떤 곳에 호구들이 많은가? 대부분 호구들은 이슈가 많고 거래가 많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따라다니죠. 급등주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곳에서 초과 수익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패턴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시장의 비효율성은 호구들이 많을 때 극대화됩니다. 프로들이 많은 곳은 시장이 비효율적이기가 쉽지 않아요. 당장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종목을 여러 가지를 지켜보신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손실이 반복되면 손실을 만회할 생각을 접고 산책을 나가라. 새로운 출발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리고 일주일 후도 열리고 1년 후에도 열립니다. 오늘 모든 승부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게 아침에 수익이 났다가 그 수익을 점심에 잃었다가 그 수익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오후에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고 그게 결국 뇌동매매로 이어집니다. 뇌동매매는 뭐라고 했죠? 도둑질과 비슷하다고 했죠. 오늘 장사를 망쳤다고 다른 가게의 물건을 훔치는 건 범죄죠. 당일 거래가 잘 안 돼서 손실이 나면 차라리 컴퓨터를 끄고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시고 아니면 카페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던 나가서 친구랑 맛있는 고기라도 사드세요. 괜히 그걸 만회하려고 돈을 날릴 바에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재충전을 하고 다음날 다시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 만회하려는 심리만 극복을 해도 정말 큰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어떠한 경우라도 손절 원칙을 지켜라. 대부분 처음에 손절 원칙을 다 정합니다. 웬만하면 다 자기가 손절한다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손절 원칙을 타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갈 것 같은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손절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꾸 타협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습관적인 물타기로 이어집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한두 번은 좋게 빠져나올 수 있는데 정말 재수없는 케이스 잘못 걸리게 되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주식은 9번 잘해도 한 번 큰 실수를 하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아홉 번째, 항상 주도주에서 거래하라. 이건 주식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삶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가장 최고만 거래하세요. 현실 타협해서 애매한 거를 싸게 살 바에는 처음에 비싼 걸 확실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2등주, 3등주 어디까지나 대체품이고 그 메인의 본질, 1등의 본질은 대체하기 쉽지 않습니다. 비싼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물건이 너무 비싸. 그래서 그 물건을 사지 않고 타협으로 대체품을 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국 그 한이 남아있어.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에 그 원래 사려고 했던 그 물건을 결국에는 사게 돼. 그럼 쓸데없이 2등, 3등 대체품을 사게 되면서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1등을 사지 못할 바에는 그냥 사지 마세요. 항상 주도주, 시장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곳에서만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신고가 종목은 관심 종목에 넣어둬라. 어떤 가격이 그 과거의 최고가를 돌파했다는 건요,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신고가를 돌파했다는 건요, 그 위에 대기하고 있는 매물벽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기 매도세가 없다는 뜻이죠. 모두가 수익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만 있지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가 없어요. 이런 종목에서 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공부해보세요. 11번째, 뉴스 재료의 크기를 공부해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차트와 보조지표만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차트와 보조지표는요, 이미 지나간 자료예요. 후행지표예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거래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앞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앞을 보기 위해서는 그 재료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가를 상승시킨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 수준의 레벨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차트 공부,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어떤 이슈, 그 재료의 크기를 공부하셔야 돼요. 12번째, 시장은 계속 변한다. 100% 성공률 매매 기법은 없다. 시장 트렌드는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팔로우업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잘 먹히는 매매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바뀌면 그 전략이 안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단적인 예로 최근에 있었던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 그런 엄청난 변동성은 과거에 잘 없었죠. 한동안 없었지만 이번에 나왔죠. 굉장히 단기간에 엄청난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시장은 어떤 변수에 의해서 계속 생물처럼 진화를 합니다. 진화를 하기 때문에
이 매매 전략도 계속 그거에 맞춰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면 따라오는 경쟁자들한테 잡아먹힙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13번째, 하나의 종목에 너무 큰 베팅을 하는 도박을 하지 마라. 여러분,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도박꾼일까요? 뭐 도박꾼 중에는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꾸준히라는 단어를 붙이면 누구일까요? 카지노가 돈을 벌겠죠. 왜냐? 그 카지노에서 그 카지노 게임에는 카지노가 확률이 더 높게 설정돼 있어요. 약간 더 높게 설정돼 있어서 대부분은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 카지노가 약간 더 높게 설정돼 있어요. 대부분 도박꾼은 그 한 번의 게임에서 한탕을 노리지만 카지노는 그 하나하나의 게임에서 대박을 노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 테이블에서 털려도 다른 테이블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카지노는 한탕을 원하는 게 아니라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장기적인 수익을 쌓아가는 비즈니스예요. 그 카지노의 테이블마다 베팅할 수 있는 상한액이 있죠. 이걸 왜 설정해 놨겠어요? 카지노 입장에서는요, 한 번에 엄청나게 큰 돈이 베팅이 들어오면 위험한 거예요. 카지노는 한 번에 큰 돈을 먹는 게 목표가 아니라 조금씩 거래 횟수를 늘려가면서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그 확률로 도박꾼들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카지노 입장에서 100억이 한 번에 한 게임에 베팅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1억씩 100번 들어오는 게 카지노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트레이딩도 도박꾼처럼 하는 게 아니라 카지노처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유리한 거래만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트레이딩을 도박꾼처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카지노처럼 하고 있는가. 14번째, 모든 추세를 먹으려고 하지 마라. 저는 과거에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큰 그런 추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추세를 다 먹고 싶었어요. 이 종목이 30%나 올랐는데 이 30%를 어떻게 먹을까? 아, 이 종목은 2배가 올랐는데 이 2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욕심이었더라고요. 오히려 단기 거래 잘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 모든 걸 다 먹지 않아요. 자신이 잘 아는 구간, 잘 아는 부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 부분을 벗어나면 깔끔하게 팔고 나갑니다. 즉 자신이 잘 알고 대응을 할 수 있는 확률적인 우위가 있는 그런 구간에서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되지 않은 잘 모르는 구간, 막연하게 다 먹으려고 이런 구간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원칙을 어기고 결국 뇌동매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신이 잘 아는 부분을 집중하세요. 15번째, 내부 정보나 찌라시를 주의하라. 이런 내부 정보나 어떤 정보성에 의존하게 되면 자신의 매매 원칙이나 손절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부 정보를 믿게 되면 눈이 멀게 된다고 해야 되나? 왜냐? 이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 내부 정보를 듣고 이 회사가 좋다는데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매매를 원칙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듣더라도 참고 정도만 하고 항상 메인은 자신의 원칙이 우선이라는 걸 생각해 두세요. 16번째, 시간대에 맞는 거래 전략을 세워라. 오전장과 오후장은 달라요. 시간대에 맞는 전략을 다르게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전 예전에 똑같은 전략을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이런 실수를 반복했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수익을 냈다가 오후에 까먹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나중에 깨달았는데 오전과 오후는 확실히 시장의 패턴이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본인이 집중하는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보세요. 음식점도 점심에 잘 팔리는 메뉴가 있고 저녁에 잘 팔리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잘 팔리는 메뉴가 있어요. 그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뉴가 다르듯이 이 시장도 그 시간대별로 거래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력으로 집중할 그 시간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17번째, 모의 투자로 연습하지 마라. 이거는 거래 전략을 테스트할 때는 모의 투자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거래 전략보다 중요한 거는 심법입니다. 심리예요. 대부분 이 심리가 무너져서 거래를 실패해요. 옆에 제시 리버모어, 워렌 버핏 이런 엄청난 대가들이 옆에서 붙어서 과외를 해준다고 해도 심리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연습할 때는 어느 정도 자신한테 약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설정해놓고 그 금액으로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매매 전략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심리도 같이 기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18번째,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라. 이 트레이딩은 아까 말했듯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움직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신체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신체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감정에 지배당하기가 쉽습니다. 호르몬의 영향에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는 뇌동매매로 이어지고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기분이 우울하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매매를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상태에서 막 밤을 새고 매매를 하다가 큰 손실을 봤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게 돼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세요. 19번째,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려는 욕심을 버려라. 결국 이거는 욕심이죠. 욕심이 과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고점에서 팔려는 심리가 작동을 하면 정작 매도를 못하게 돼요. 정작 팔아야 될 때 팔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때 팔걸, 팔걸 껄무새가 되고 결국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손실로 전환되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이 탐욕에 눈이 멀면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기 전에는 이 탐욕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훈련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20번째, 돈을 버는 일은 어렵고 힘든 게 정상이다. 여러분이 주식, 이런 거래를 하면서 막 재밌고 도파민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이 도박, 게임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행복과 쾌락은 주식 시장에서 찾지 말고 그냥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놀면서 찾으세요. 주식 시장은 돈을 버는 곳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재미가 있다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돈을 벌면 즐겁죠. 즐거우니까 재미가 있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수많은 감정적 요소들을 배제를 하고 원칙을 지켜야 되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건 절대 편한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런 도파민, 행복, 이런 호르몬을 주식에서 찾으려고 하면 삶이 피폐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오히려 행복하고 심리가 안정된 사람들이 주식 거래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를 하기 전에 먼저 충분한 행복감을 다른 곳에서 만드세요. 친구들과 즐겁게 논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취미를 한다거나 본인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취미를 하나 반드시 하세요. 그걸 하면서 충분히 행복감을 느낀 상태에서 거래에 임하세요. 이런 행복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말 비참한 상태에서 주식을 하게 되면 주식으로 행복감을 찾으려고 하게 되고 그 행복감을 찾으려 하는 행위는 게임처럼 됩니다. 흥분되고 도파민이 나오는 도박성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원칙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자러 가봐야겠습니다.